시장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12시 방송 50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우리 시간으로 20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원회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 향방이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3%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0.09% 상승하면서 그다지 뚜렷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 지수 흐름 자체는 상승 추세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다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달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장에도 외국인들은 역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 언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돌아올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1,44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주도주를 보시면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로봇주들이 올 상반기 확실한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주 랠리의 시작은 삼성전자가 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최근에는 SK온이 2대 주주로 있는 유일 로보틱스가 바턴을 이어받았는데요. 이 테슬라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하고 있고 이를 점차 확대한다고 하고요. 오늘 급등 중인 큐렉소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까지도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치열하게 뛰어들고 있고 이 향후에는 LG전자가 픽한 로보티즈라든지 로봇 감속기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에는 2차 전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면서 재건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유럽 각국에서는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방산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2위에 빛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7.8%나 급등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가파른데 오늘도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18일에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사우디에서 열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0일 부활절 전까지 종전 협상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 흐름도 좋은데요. 폴란드 원전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는 악재도 있지만 그래도 호재들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체코 원전 본계약이 3월이기도 하죠. 미국에서도 원전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폐쇄된 원전은 재가동하고 또 SMR도 가동하는 관련 행정명령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조선업에 이어서 국내 원전 기업들도 미국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입을 마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소각 예정일은 내일 모레 20일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1.8% 상승하고 있고 최근 2주 동안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외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이렇다 할 커다란 이슈 없이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지수의 방향성은 뚜렷한 상승 추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탈지 혹은 소외된 종목을 다시 봐야 할지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그 달리는 마에 올라타면 죽습니다. 죽어요? 안 좋아요. 달리는 마에 올라타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굳이 매수 안 해도 돼요. 그래요. 매수 안 해도 되고 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려요? 어차피 지금 로봇주, 방상주 아이고 일단 안녕하세요. 네. 방산주, 그다음에 로봇, 하나글루주, 네. 이거 다 올라가는데 지금 매수해도 이게 맞는가? 이게 들어가도 맞는 건가 지금? 네. 높은 고점에서 지금 들어가도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도 우리가 매수하다가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예 안 오는 게 나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러고 나서 그동안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윗골이 닿았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보합 현식으로 오는 그런 종목들을 선점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 자, 여러분들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올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뭐 병주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장 초반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탈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하다가 이탈이 되고 있는데 오늘 뭔가 세터들이 다 각계전투하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유격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들? 유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1번 타임은 1번 PT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는 장 초반에는 뭔가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하다가 이탈이 되고 네. 그 2번 타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보안주, 센즈랩, 모니터랩 이 디시큰 관련주들이 갔다 오고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간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꼬리에 대롱대롱 꼬리 매달리지 그 정도 않겠습니까? 달리고 또 다음 똑같은 이슈가 어디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럴 바에는 단지 2% 3%는 개매매로는 먹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먹으려면은 지금은 일단 눌린 상황에서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은 이런 종목들 선점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 미증시에서 어떻게 열릴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모멘텀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얼마 있어요? 저요? 지금은 현금이 없습니다. 아, 현금 없어요? 제가 지금 테슬라를 최근에 사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왜요?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래요? 네, 그대로 갖고 가세요. 테슬라 좋아요? 아, 테슬라 좋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차피 중간에 겁주고 흔들리는 거는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리비안도 그렇고요. 니콜라는 사지 마십시오. 니콜라는 파산 위기라고 니콜라는 들었어요. 파산 위기 때문에 네. 니콜라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오. 지금 테슬라가 현재 저번 주 금요일 나는 종가 때는 약간 좀 보합 현식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최근에 12월달는 테슬라가 정치 테마주였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전시 테마주지 저게 뭐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갔습니까 그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대의장에서는 몇 프로 정도 상승장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리비안하고 테슬라가 대의장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는 게 지금 제 그래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도 저번 주 금요일에 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은 이번 월요일날 약간 좀 부각이 크게 되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확실히 미국 증시하고 틀리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하고 틀리게 가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관세 부분을 걱정하던 2차 전지나 자동차 관련주나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법석 치지도 마시고요. 설레봐도 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모두 반박했고 그동안 보여드렸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PPT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어제 미증시가 휴장이 됐어요. 미증시가 휴장이 되면서 네. 이게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유럽 증시는 어느 정도 사상 최고가로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부분에 어느 정도 정상회담에 대해서 약간 좀 정상회담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지금 네. 추천하는 사람들도 약간 좀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 우크라이나 빼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정상회담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참석을 해야 된다. 왜 우크라이나가 참석을 네. 해야지. 그 뭐 미국하고 러시아가 참석한다고 해서 재건주가 그동안은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참석을 할 줄 알고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네. 이거 뭐 미국하고 러시아가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고위급이 우크라이나 빼고 정상회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전진 건설 로봇, 그다음에 SYST텍 이 두 가지 빼고는 뭐 나머지 뭐 범양건영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는 어느 정도 트럼프가 4월 2일 부활절까지는 어느 정도 종전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일단 트럼프 공약 못 지켰어요. 하루 만에 존정한다면서요. 맞아요. 못했어요. 음. 못했어요. 음. 못했습니다. 그러면 4월 20일도 못 지킬 수도 있는 걸까요?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영토를 이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 네. 근데 확보도 못 해주는 상황에서 미국이 막무가내 현식으로 러시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전 협상을 하겠다 하면 이게 순서대로 가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최근에는 전문가는 미국 측에서 뭐 우크라이나의 뭐 히토류 뭐 관련돼서 뭐 달라고 했다 그렇게 그런데 들었거든요. 젤렌스키가 네. 안 준다 네. 하고 차였잖아요. 네네. 차였잖아요. 트럼프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욕심도 되게 많고 뭐 자구주의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제 히토류 자원을 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줄까 말까, 젤렌스키가 줄 것 같은데 하면서 한번 던져본 거죠. 던져봤는데 어차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기도 지원 안 해주겠다, 미군도 지원 안 해주겠다 네. 하면은 러시아하고 단독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을 빼고. 네, 미국을 빼고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도 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군의 자원은 또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주식에선 부활시성이 약간 좀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부활시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관세는 일단 둔화가 됐는데 시장이 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최근에 우리 시장 지수를 좀 시가총액을 조조해 준 게 뭐가 있죠? 환율일까요? 환율도 있지만 네네. 하나그룹주, 하나그룹주들. 조선주. 네. 이거 솔직히 뭐 하나 뭐 방산 뭐 실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저렇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와. 그냥 즉 조선주, 방산주 이 부분은 트럼프의 반사 이익으로 올라간 거지. 네. 저거로 지수를 완벽하게 전체적인 투심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나 좀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조선업은 수주를 받았어요. 그럼 조선업은 뭐 관세 안 받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네네. 미국에 갈 때 관세 네.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그 관세 안 매기겠습니까? 그러면 조선 이 선박도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선박도 대상이 되는 네.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현대자동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언론만 날린 거예요. 네. 언론만 날리고 그냥 하루만 생각하는 하루사이 분들만 계속 자동차 2차 전지만 떨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팩트는 그만큼 안 떨어졌다. 이게 팩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그룹주들이 최근에는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굉장히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기존에 취임하기 전에는 취임식 첫날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됐죠. 지금은 4월 20일 부활절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이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고 또 거부를 할지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움직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수 자체를 튼튼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기술주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 사실은 어떤 관세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더라면 네. 더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죠. 오늘 저거 뭐냐. 난 진짜 언론 진짜 근데 이 언론 얘기하면 내가 오히려 타겟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네. 삼성이 장 초반에 1% 정도 상승했어요. 오늘 오전에. 네. 삼성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삼성이 지금 1%, 장 초반에 1% 정도 상승했다. 그때 자산주 소가 3조 원 투입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1% 올라갔다가 중간에 또 차익이 되었단 말입니다. 분봉. 저 분봉을 보시면은 계속 상승됐다가 차익이 됐어요. 근데 네. 오후쯤 들어가지고 외국인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요.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지금 57,000원 정도 회복이 됐을 거예요. 네, 맞아요. 57,000원 정도가 회복이 됐고 왜? HBM 때문에 삼성 계속 위기 나는 계속 뭐 자친 전문가들이 뭐 삼성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우리 방송에서 아니 이게 팩트잖아요. 네. 우리도 여기서 방송에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삼성전자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호가창이 더 얇은 하이닉스가 더 올라갔지만 네네. 우리는 이 삼성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그걸 여러분한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하고 이간질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옛날의 삼성전자가 도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미리 기대감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따라 가지고 어제 말입니다. 어제 미래 반도체로 들어갈까? 테크윙을 들어갈까? 네. YC를 들어갈까? 네네. 한미 반도체로 들어갈까?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네. 미장을 휴장을 하고 있고 네. 이 반도체주들은 저는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들어갈까도 했는데 너무 높아요.
너무 어느 많이 정도 또 올랐어요. 조정의 시간도 필요하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AI보다는 HBM 쪽 라인 쪽으로 관련 세트로 가야겠다. 하지만은 이 들어가자마자 네. 3% 4% 마이너스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오늘 에코프로 머티니어즈를 제가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차익이 될 때 들어갔는데 네. 일단 그 부분 2차 전자는 잠시 후 설명해 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HBM 관련주 쪽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AI로 인해서 HBM 관련주를 끌어올린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HBM 관련주를 왜 유심히 봐야 할까요? 왜 봐야 되죠? 사실은 거의 지난해 내내 HBM 관련주들이 주목을 계속 받았었는데 올해도 HBM일까요? 올해 키워드는 저는 사실 2차 전지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은 HBM 라인 쪽이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왜 이 부분이 기대감에 반영이 되는지 일단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뿅. 이 트럼프 관세 언제 뗀답니까? 언제 때릴까요? 뭐 4월 2일 전에 한다는데 뭐 2달 남았어요. 한 달. 좀 관세 좀 빨리 때리지. 빨리요? 네. 왜요? 관세 빨리 때리면은 네.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관세 때리면은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네, 그거 같은데요.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네. 이 방송을 보고 저 자식 이거 정신 나갔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원래 주식은 역이용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관세를 맞으면 반사이익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반사이익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올려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기업들이 바보예요, 여러분들. 관세를 막기 전에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투자 늘리겠다. 투자를 늘리고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았겠죠. 근데 그게 미국 정부하고 하겠습니까? 미국 정부하고 관세 협의해봤자 뭐 하는데? 정부가 관세를 올리는 건데. 네. 그러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고객사가 미국의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막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걔네들하고 협상을 해야겠죠. 미국의 그쵸? 기업들과. 미국의 기업들하고 협상을 해야죠. 네. 그래야 미국이 관세를 떼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20살 때, 네. 이 20살 때, 이제 이 주식 쪽을 하기 전에 네. 잠깐 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장사를 하셨어요. 네, 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했던 거는 그 음향기기를 했었어요. 음향기기. 네, 그 한 5개월 했다가 네. 쫄딱 망하지는 않았는데, 네. 쫄딱 망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내 미래 비전이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네네. 모든 장사하는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제조로 해서 갖고 오신 분들은 그 모델이 똑같은 게 인터넷 가격에 올라오면은 상품 가격이 똑같은 모델들이 10,000원인데 어떤 한 사람이 얌시를 써가지고 9,800원 특가 네. 배송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네네. 가격이 다 무너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따라 가지고 이 물건 수량이 얼만큼 중요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삼성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야 삼성의 HBM 지금 인증도 못 받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전문가님 좀 있으면 그 HBM 허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허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그리고 허가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언제 안다고 하면 내가 저 삼성 회장하고 뭐 카톡 뭐 단톡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사람들한테 뭐 정보를 얻을 수도 없는 거고요. 아쉽네요. 이 부분은 내가 알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승인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까지 삼성 주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주가는 기대감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여러분들. 뭐 삼성이 영업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5% 10% 빠진 적 있습니까? 차라리 보조금만 받는다 했대 5% 올라가고 잭슨환이 말 한마디 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에서 하자는 돈은 못 벌어요. 하자가 주식을 하면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맨날 틀리는 거예요. 목표가가.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은 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안 원수님이 미국이에요. 네. 내가 한국이고요. 그 안 원수님 나한테 관세 때린다고 해봐요. 관세 때리겠습니다. 관세 때릴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안 원수님한테 HBM은 10,000원에 나는 11,000원에 줬는데 여기서 관세를 내가 맞으면 만 원으로 하죠.
어? 만 원으로 만 원으로 합시다. 할까요? 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11,100원은 아나운서한테 좋아하잖아요. 11,100원, 11,000원, 10%인가요? 그러니까 10%. 11,000원. 네, 11,000원에 주는 네. 거잖아요. 만 원에 주던 걸로. 네.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네네. 아유 아나운서님 나 이번에 관세 붙여가지고 네. 세금 맞아가지고 부가가치세 맞아가지고 HBM 11,000원에 줄게요. 원래는 만 원에 주던 거였는데 이거 좀 나중에 가격 좀 딜레이 해줄 테니까 11,000원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더라도 네. 11,000원 해드릴게요. 이번만 좀 봐주세요. 이번만요? 네.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더 아. 싼 제품 있나 한번 찾아봐야죠. 여러분들도 주식 갖다 100원, 200원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역할을 한 거는 하이니스고 아나운서님이 역할을 한 거는 엔비디아고 칩시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입니다. 제가 삼성하고 오늘 아나운서님 엔비디아입니다. 아까는 제가 하이니스였고 네. 아나운서님 네네. 이번에 관세 맞지 않습니까? 아유, 거기도 10%더 저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11,000원인데 네. 근데 우리는 네. 공장이 많아요. 공장이 많아요. 네, 공장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 HBM은 하이니스한테 관세 받아가지고 11,000원에 받는다고 했죠. 어떻게 기존에 하셨죠? 원래 만 원인데. 맞아요. 아이 우리 이쪽 바닥에 다 정보가 빠져. 네. 그러면은 제가요 여기서 이거를 9,900원에 드리겠습니다. 9,900원? HBM은 대신 오. 하이니스가 100개씩 가져갔잖아요. 네. 100개 가져가도 9,900원. 100개 가져온 9,900원. 그러면은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 100개 사면 9,900원. 어차피 그 정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괜찮은 것 같네요. 그 하이니스한테만 의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뭐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둘 다 네. 필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엔비디아의 순이익, 삼성의 순이익을 위해서 이런 덤핑 방식으로 하는 건 좀 어떻겠습니까? 9,900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차트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니스한테 기존에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삼성이 급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급한 거예요. 네. 관세가 한국에서 HBM은 제공을 받고 대만에서도 HBM 파운드리를 받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가격이 10% 정도 부가가치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던 하이니스한테도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어차피 실적이 적자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 영업이익이 좀 엔비디아가 줄어들 계속 수가 있기 있어요. 때문이죠. 네. 그렇죠. 영업이익이 증가돼도 전년 비해서 적자. 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덤핑으로 HBM은 관세 부분을 맞은 걸로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전년치 대비해서 동등, 전년치 대비해서 2% 정도 상승. 네.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기대감으로 현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게 아주 가파른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단 형식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를 향한 삼성전자 HBM 납품이 다가오고 있고 만약에 시장만 된다면 SK하이닉스보다 더 대규모로 반도체 HBM 제품을 찍어내서 더 저렴한 값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우리 투자자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볼만한 섹터로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전문가님이 고민을 해보셨는데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HBM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주가와 함께 움직이는 YC와 테크윙 그리고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시니 여러분들도 체크해 두시고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드디어 57,000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주가 전문가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방금 예측을 하셨는데 네네. 삼성전자 주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6,000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65,900원이라고 그래서 전화하겠습니다. 65,900원.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65,900원까지 갔다 66,000원에 매도해도 문제이고요. 65,900원까지 가도 떨어지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이 못해도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은 7만 8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봐요. 오, 네네. 솔직하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만 보고 장기 투자 형식으로 제 말대로 시장이 맨날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안정권으로는 6만 5,900원까지는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성의 전용호 회장이 지금 삼성 사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가가지고 HBM 부분은 샘플로 승인을 대기 중이에요. 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HBM 장비주의 YC, 그다음에 미래반도체, 그다음에 테크윙, 이온 프로텍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HBM 상태는 지금 현재 이 하이닉스한테 없는 게 물론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 부분에 다 납품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엔비디아는 더 큰 업그레이드된 사냥된 HBM을 또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상승 나왔던 소캠이었고, 소캠 관련주. 네, 소캠이었고 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삼성이 이 HBM 부분을 승인을 받아야 관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하고 삼성이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삼성 관련주, HBM 관련주를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하나씩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미래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 미래 반도체 오늘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차트 저렇게 보면은 약간 횡보 현식으로 보이는 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나왔던 건 AI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네. 근데 이 삼성이 지금 57,000원까지 부근에 있다 보니까 네. 미래 반도체가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일 삼성전자가 또 잠시 숨고르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미래 반도체도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HBM 부분 샘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삼성이 트럼프하고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 샘플이 지금 이미 승인이 나온 거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삼성은 그런 거 잘 숨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제일 첫 번째 보는 거는 미래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Y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Y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Y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보고 볼 때는 약간 좀 눌리는 편으로 나왔는데 지금 약간 좀 눌리고 있나요? 아, 보합 현식이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AI 부분으로 상승한다는 것보다 삼성의 영향으로 버티고 있다. 이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왜 버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삼성의 HBM 장비, 컬테스트용으로 관련된 종목이 YC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삼성이 더 주가가 올라가려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현재 유의하게 보고 있는 거는 YC하고 미래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체크하고 볼 수 있는 거는 미래 반도체죠. 근데 반면 또 테크윙하고 한미 반도체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 테크윙 한미 반도체는 약간 좀 제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요? 왜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테크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테크윙인가요? 테크윙은 하이닉스하고 같이 HBM 장비용으로 더 주가를 상승하는 종목이 테크윙입니다. 근데 이 테크윙 같은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이 미리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샘플 그 덤핑 부분에 대해서 네. 누가 봐도 하이닉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지금 테크윙이 수혜 주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물론 AI 관련주도 아니지만 네.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삼성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HBM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이닉스하고 연관된 테크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더 빠지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미 반도체 꿀꺽하고 싶어요. 2% 빠지고 있는데 어제 한미 반도체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안 들어가기 잘했네요. 난 이런 건 잘 피해. 근데 이 한미 반도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마우스 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 좋으면 숙이고 들어갔다가 운 안 좋으면은 떨어지는 거고 한데 네네. 근데 저게 하방 추세냐 삼방 추세로 가는 거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이게 하이닉스하고 연관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한미 반도체가 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조정의 타임은 좀 주고 하이닉스 쪽에 연관되어 있는 HBM보다 삼성전자 쪽에 HBM 장비주들은 좀 기대감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반도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I보다는
현재 HBM 라인 쪽으로 좀 체크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종목들의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HBM 관련주로서 저희가 YC와 미래반도체를 보여드렸고 두 종목 모두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미래반도체를 더 좋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의 테스트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미 통과했을 수도 있는데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추세만 보셔도 방금 보여드린 YC와 미래반도체와는 좀 다르게 한미반도체라든지 테크윈 같은 하이닉스와 연관된 종목들은 흐름이 좀 다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보다는 아직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는 추세로 보였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앞으로 상승으로 이어질지 하락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흐름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 저희가 한미반도체도 진입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망은 저희 방송이 끝나는 20분 뒤까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비추기만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HBM 관련주 당분간 유망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은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세 때문에 많이들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점인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은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들 갈팡질팡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확실하게 지금 이 관세 문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관세 때리라고 하십시오. 기업이 문제지 주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세 때려도 네, 된다. 언제는 뭐 시작 때문에 올라가고 시작 때문에 떨어졌고 그랬습니까? 실적 안 좋아도 올라갔죠. 시작 안 좋아도 올라갔잖아요. 삼부 토건 보세요. 완전 매출 토막 났는데도 52주 최고가 기록하고. 네.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은 미국 가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럼 트럼프한테 관세 때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현대차 그 해봤자 3%밖에 안 빠졌어요. 3% 빠지고 지금 현대차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자동차 부분도 반사이익으로 현대차가 더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어제 월요일도 2차 전지 부분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미국에 공장 많잖아요. 미국 공장에서 관세 피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리고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보조금 받으려고 미국에서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연기관이 오히려 줄어들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어제 그 부분은 상승이 됐던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리비안이 대의장에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대의장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세 때리라고 하세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리라고 하세요.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네. 좀 궁금한 게 제가 테슬라 최근에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록3라고 해서 AI를 공개한다고 들었어요. 테슬라가 뭐 지금 시간에서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네. 상승 이유가 뭘까요? 사실 SAI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에다가 4가지 이칩을 시킨답니다. 뉴럴링크. 네, 뉴런링크까지요. 네. 거기에다가 뭐 우주선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로봇도 하고 있고요. 네, 로봇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안에서 나오는 모멘텀이 약간 좀 대의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상승한다는 것보다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세 이익으로 또 상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번 주 금요일 날도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떼인다고 해도 저번 주 금요일 날 리비안이 5% 상승했어요. 5%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테슬라는 수혜주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소유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우리 기업들 중에 네. 테슬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주가 차트를 보면은 네. 자식아 저게 무슨 테슬라 이런 건 줄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NNF 있습니다. NNF, DCC, DCC, DCC 스릴러. 네. 아 열받네 갑자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에서 그렇죠.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하도록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2차 전지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미국 관세 현대차가 타격이 올까요? 현대차 어떡할까요? 기아차가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현대차 걱정은 연예인 걱정하는 겁니다. 자, 현대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우리 자동차 기업 관세 맞으면 어떡하나. 현대차 오히려 보란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히려 보란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여러분들한테 또 이 주식 전문가가 문제 있는 게 맨날 바닥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방송에서 종목 얘기하면 다 고점 얘기한다. 바닥 얘기하면서도.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현대차가 그동안 자동차 많이 판매했는데도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좀 길게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판매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누가 보면 자동차 한 대도 못 판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다 보조금이든 관세 부분이든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게 뭐냐면 보조금도 안 받아도 저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네네. 다른 2차 전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차트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가 유럽에 생산 신설이 더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이 외국에 가가지고 세금 맞을까봐 외국 가가지고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는데 한국인인데 네네. 근데 한국에서 관세를 떼겠대요. 그럼 아나운서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렇죠. 나 여기서- 미국 기업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안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공장을 세웠는데 뭐 기꺼이 한다는 말이 관세를 매기겠다고 부가치세 매기겠다고 그러면 자국 내에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GM 같은 기업들이 그렇죠.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GM이 지금 한국 공장에 6조 원 이상 투자했어요. 네네. 근데 GM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철수는 없다. 철수는 없다고는 얘기하는데 GM 입장에서는 관세 지금 자국 내 미국 자동차를 수출시키는 것도 관세를 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관세를 내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GM에서 전기차 나가는 게 더 많이 나가겠습니까? 현대차에서 나가는 게 더 많이 나가겠습니까? 현대차는 미국에서 전기차 두 번째로 잘 파는 그렇죠.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가 공장을 가동을 시키면 돼요. 미국에 있는 공장. 네, 미국에 있는 가동을 시키면 관세도 안 맞아요. 네. 차라리 뭐 순이익이 1조 원, 2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다른 세계 완성차에 비해서 전기차들은 더 판매가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관세를 맞음으로써 이 내연기관보단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들이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고점이었던 시기가 언제냐 봤더니 2024년 작년 7월 달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그때 30만 원까지 거의 다가갔다가 지금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네.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렇게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게 바로 트럼프가 집권하면 어떡하냐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만큼이나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을까요? 앞으로 만약에 정말 관세 맞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게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관세 맞는다고 해도 이미 현대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가동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판매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주가 많이 내려온 만큼 오히려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현대차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지금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현대차가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저도 현대차를 들어갈까 말까도 고민은 했지만 네네. 이게 사실 지금 현대차 같은 부분이 관세 4월 때까지는 관세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현대차도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는 게 나쁘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환율도 고점인 상황에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개선 의지가 있어요.
이 기업들은. 제가 현대차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차는 근데 이건 비밀인데 자동차는 싼 거 타고 다녀요. 싼 거 타고 다니는데 네. 이건 현대차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현대차는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주주 환원 정책이 되게 잘해요. 주주환원 정책. 주주들 관리 정말 잘해요. 네. 현대차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현실은 주가는 내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정세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 시장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최근 뭐 제가 어떤 정치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이 현대차 쪽에 관세 부분으로 조만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좀 개선 의지에 대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현대차가 좀 많이 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네. 현대차도 어느 정도 선점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으로 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3월달에 이제 윤 대통령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그때 현대차를 봐도 늦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종목이 이런 종목이 아이고 인삼 500년짜리다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인삼 500년짜리가 토화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네. 아무리 어떤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자금이 뭐래도 3월 초반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보고 그때 조금 비싸더라도 그때 사고 수익을 보시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가 예고한 자동차 관세 4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진입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쯤에 우리가 그때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현대차 주가 흐름을 뚜렷하게 잡고 나서 그때 진입을 해봐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고 현대차와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오히려 수혜를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주들은 또 한 번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볼까요, 전문가님? 해봅시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2차 전지 TCC 하나에 물려가지고 1년 동안 2차 전지만 방송 얘기했다. 벌써 1년이 다 됐어요. 네.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현대차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면 한국 배터리도 수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저거 월요일날 보현대시 다 상승했잖아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NNF, 에코프로 BM, TCC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관세를 떼어봤자 트럼프가 관세를 어차피 떼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출 제재에 대한 반선 수익은 한국이 받을 거고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기업 보조금 자꾸 소비자 보조금을 폐지하는 건데 기업 보조금 폐지해서 IIA가 폐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메리트가 있고 나는 진짜 어렸을 때 이 주식 전문 공부를 하면서 파스경제 방송도 봤고요. 뭐 여러 가지 경제 방송도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막 언론들이 너무 짜집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AMPC가 뭡니까? 기자분도 AMPC가 뭔지 몰라요? 40D예요. 소비자는 30D란 말이에요. 근데 40D는 소비자 폐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내연기관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를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기업 보조금은 유지하되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기차 의무화가 IIA입니까? 아니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IIA가 뭡니까? 기업 보조금이잖아요.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IIA 폐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충 사왔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네. 기업 보조금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못해도 23년도에 2차 전지가 저세상 갔던 그 종목에 콩나물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콩고물? 네. 콩고물. 죄송합니다. 콩나물이 아니고 콩고물입니다. 네. 자, 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할 때 2차 전지 다 바글라질 거다, 무너질 거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계속 2차 전지 보안대체 계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코스다 지수도 지금 현재 하나오션 반산 조선주요 인해서 코스피 코스다 지수가 올라가고도 있지만 코스다 지수의 에코프로비엠이 한 달 동안 20% 정도 상승됐어요. 그래요? 그렇죠? 앞으로 더 상승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코스피가 2,800, 코스닥이 900에서 1,000포인트까지 가면은 2차 전지의 힘이 큽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트럼프 관세 떼려고 하세요. 들어와. 관세 떼려고 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이 공장이 있고 켄터키 있고 애리조나 있고 미시간이 있고 오. 여기서 120km 그러면은 킬로미터 한다. kW. 킬로와트구나 전기차는. 자꾸 헷갈리네. 네. 이 킬로와트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 생산량이 150만 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벤츠, 리비안, 태양열,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럭, 그리고 여기서 로봇, 드론, 우주선까지 합치면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4680 배터리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이고 한국에서 생산하면 관세 맞겠구나.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빨리 지금 공장 짓고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생산시켜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억지로 호재를 만듭니다.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따라서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통형의 수요 공급으로 관세도 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네. 그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자, SK온도 뭐가 문제입니까? 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5% 6% 정도 상승했죠. 네. 왜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세 맞으면 수위거든요. SK온 지금 미국의 블루 오벌, SK그룹이거든요. 합자 법인은 내가지고 블루 오벌을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 거기서 생산하면 관세 안 맞아요. 그 때문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네. 어제 상승이 나왔던 거죠. NN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배터리 부분에서 지금 중국한테 없는 게 중국이 어제 전고체 배터리를 4년 후에 상용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4년 후에요. 네,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됐잖아요. 4년 후에. 전고체. 네네네. 네, 전고체. 근데 착각했습니다. 4680 원통형은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못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한참 앞서고 있어요. 우리가 한참 앞서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LG 여러분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로 인해서 2차 전지 투심이 더 강했던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유이 에너테크가 이 현대차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원래 대전주는 한농화성이나 레이크 버튼 이언즈나 이런 종목이었는데 유이 에너테크가 현대차하고 연관이 돼서 올라갔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고체만 해야 할까요? 아니죠. 전고체는 앞으로 상용화가 되기까지 5년, 6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전에 필요한 게 NFP하고 그 다음에 4680 원통형인데 현대차가 4680 안 하겠습니까? SK그룹, SK원이 4680 배터리 안 하겠습니까? 자, 유이 에너테크 한 달 분봉만 보시고 TCCT하고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고 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이 에너테크 한 달 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이구나. 죄송합니다. 한 달 월봉. 자, 월봉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150% 정도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전고체로. 그러네요.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한 2주? 1주 반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서 TCCT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투세 부분은 윗꼬리가 빠졌죠. 단일간 엄청나게 빨리 하면서 금투세는 늦게 결정하고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유이 에너테크가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우리 TCCT 종목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유이 에너테크는 자동차 협력사로 있으면서 전고체 배터리요 소재 제공함에 따라 올라가지만 원통형 배터리는 니켈도 금간판은 동원삼도 있고 동원 시스템즈도 있지만은 네. TCCT는 이거를 다른 기업들보다 10년 전, 15년 전부터 먼저 준비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원통형에 대해서 당연히 현대차하고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단독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현대차, 블루, SK그룹이 원통형 배터리 사업한다고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원통형 배터리 이제 양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TCCT도 반드시 그렇게 상승이 될 겁니다. 에너테크처럼. 보세요. 유이 에너테크도 3주 전까지만 해도 TCC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단전 떨어졌다고 해도 내 종목은 임상 종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금전적인 모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상승된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되기 전에 종목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에 타당한 걸 6화 원칙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 부분을 윤지원 아나운서하고 제가 그동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분 알고 싶으면은 이 통신망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근데 안 와도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웬만하면은 네.
본인이 간절하시면은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유일 에너테크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중에 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던 전고체 관련해서 대장주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TCC 스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제2의 전고체 배터리 유일 에너테크처럼 한 달 동안 150%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봐요.